오늘 일정은, 오후 일정은 일단 여기 우음동 시학시장에서 모니터링을 시작을 해서 둘레길 지나서 숲으로 올라오는 그런 코스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지금 현장에서 아마 그 수질에 있는 이 연못 안에 있는 생물들을 이렇게 떴을 때 어떤 게 나올지 아직 그 불명확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나오는 거 보고 자세한 건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조성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로는 습지가 생물 다양성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왜 습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하는데 뭐가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는 제가 하나씩 각 섹터가 지금 나눠져 있길래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판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총 보시는 것처럼 한 7개 섹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조성할 당시에 그 당시에 식물이 뭐 수련이라든가 남개연, 뭐 흰어리연 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심어 놨었는데, 이 식재된 이 식물들이 과연 곤충들하고 어떤 인터랙션이 있고 또 과연 이 식물들이 곤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건데, 과연 서식지로서 알맞는지, 그리고 단순히 이 모형이 이 외부 서식지 외에 있는 생물상들하고 어떤 교란은 없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첫 번째 장소부터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 첫 번째 장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수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식재식물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인공습지이기는 하지만 일반 습지나 인공습지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습지하고 여기에서 어떤 생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려면은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습지 내부에 있는 생물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습지 주변에는 또 어떤 종들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현장을 보시면은, 자, 이 밑에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습지 내부가 되겠죠. 이 위치는. 그리고 이쪽은 습지 외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부하고 외부가 만나는 이 지점 있잖아요. 여기를 흔히 말하는 엣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생물 다양성이 엄청 높아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 수서와 육상이 만나는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둘레길도 가보시겠지만은 평지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산림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만나는 교차 지점, 이런 데가 생물 다양성이 많은데, 우선은 먼저 이 엣지 부분에 어떠한 생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엣지 부분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날아다니거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특별한 타겟 맛을 잡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쳐내는 채어잡기라는 게 있어요. 채어잡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말 그대로 이렇게 툭 쳐서 잡는다. 채어잡기. 근데 이런 거는 한 종 또는 타겟 종만을 잡기 때문에 종수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을 보려면은 일반적으로 쓸어잡기, 즉 스위핑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스위핑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선생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스위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말해서 쓸어잡기라고 하는데, 쓸어잡기는 호충망을 딱 드시고서는 입구면이 초본류, 내가 스위핑할 부분을 대서 45도 방향으로 다각도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위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끝에를 살짝 접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스위핑이 된 그 곤충 생물들이 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치고 나서는 살짝 이렇게 접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반복을 보통 10회 이상 반복을 하는데, 그거는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고 적게 하면 그만큼 적게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그 직접 컬렉터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이 주변 스위핑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그 고마리라고 하죠. 고마리라고 해서 엄청나게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고마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마리는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데서도 엄청 잘 자라요. 그러니까 확산 속도도 빠르고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하지만 고마리나 이런 환삼덩구들은 나비의 중요한 식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채집된 곤충들은 항상 채집망이 한번 접어주셔서 여기에 있는 생체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항상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실제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채집된 이런 망들은 뭐 주변에 평평한 위치나 장소가 있으시면 오셔서 자, 이 안에 내용물이 방금 우리가 스위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까 그 강의할 때 나왔던 게 나오네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예, 방금 날아갔네요. 이게 안락수염 노린재, 그리고 상투벌레, 흔히 말하는, 그리고 요게 시골가시 허리 노린재. 이런 다 노린재 종류들이죠, 전부 다. 자, 얼핏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안 보였던 엣지 부분에 지금 이렇게 많은 생물종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미목의 상투벌레라든가 노린재라든가 일부 나박류들도 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초파리 종류들, 이게 펼쳐놓으면 금방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그 노린재입니다. 이것도 다 노린재 종류입니다. 다 전부 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메뚜기 같은 건 아직은 안 보이고 노린재 종류들이 많이 보이죠. 노린재. 왜 그러냐? 여기는 전형적인 초식성 서식지이기 때문에 노린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주변은.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엣지 부분을 살피게 되면은 이 잡혀져 있는 이 컬렉션, 여기 보면은 시골가시어리 노린재, 우리가시어리 노린재는 다 노린재 종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얘네들만 봐도 이 채집 장소가 주변은 전부 다 초식성 아니면 초식성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서식 환경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성에서 해당되는 애들은 거의 잘 안 보이죠. 우리가 지금 이 조사를 한 지점 자체가 주변 엣지 부분이 전부 다 식물이지만은 평산화되어 있는 이런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종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엣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자, 수질 부분에서는 어떤 게 확인되는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수질에 있는 부분들은 장화가 있으시면은 내부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엣지 부분, 마지막 부분에도 충분히 그 곤충을 비롯한 생물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류 같은 거, 물고기 잡을 때 보면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옆에서 막 헤쳐갖고 족대를 갖고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엣지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번 떠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잠자리 지금 유충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이론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볼 때랑 현장에서 볼 때랑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지금 잠자리 유충이에요. 잠자리 유충. 정확하게 이게 어떤 잠자리 유충인가 그거는 사실 유충 상태로는 아직 확인이 좀 어렵고요. 그러나 잠자리 유충이 여기에 지금 서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통에다가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놔서 보면은 잠자리 유충이 확연하게 잘 보이죠, 지금은.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잠자리 유충이고, 이게 지금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 실잠자리가 아직 날개가 다 나지 않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잡힌 거예요, 실잠자리, 지금. 그 날개만 없이 실잠자리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네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실잠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요. 이 잠자리 유충 이렇게 통에다 담으면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잠자리거든요. 실잠자리. 이 정도면 지금 언제쯤 날아올까요? 이 조금 있으면은 날개가 막 생성될 건데 참 미안합니다. 이 실잠자리한테 저희한테 이렇게 잡히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확실히 볼 수 있고 한 번 더 몇 군데 더 한번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유충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 이건 거의 이것만 하는 전문가들이 봐야 돼요. 이거는. 네. 이게 어떤 잠자리다 어떤 잠자리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형적으로 습지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 내부에서 좀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우리 수서곤충을 관찰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하루살이들이 조금 나오네요. 자, 여기 물땡땡이죠, 이게 지금. 예, 물땡땡이. 물방개 그 종류들입니다, 전부 다. 요런 게 하루살이 유충이에요. 이런 종류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여기 좀 파닥파닥한 애들. 요런 게 이제 하루살이 유충이고, 지금 이 사이즈 상에서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애들이라, 얘네들은 1령, 2령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성충으로, 이건 무슨 뭐 강하루살이다, 뭐 동양하루살이다, 정확하게 종명까지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은 지금 정수성인데, 정수성이긴 한데요. 이 정수성이 나중에 어차피 순환이 되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은 양쪽 물이 옆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놓은 부분도 있고,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지가 왜 중요하냐, 습지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1번은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모든 생물들은 거기서 삶을 영위를 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습지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습지는 물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다양한 식물이 서식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먹이 연세라는 것을 봤을 때 서식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어느 습지를 가든 거기에 있는 식물상들이 단조롭게 되어 있는 습지는 별로 없어요.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물까지 있기 때문에 서식지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 1차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초식곤충. 곤충들은 1차 소비자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생산자인 1차 곤충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그렇다면 2차, 3차에 이르는 소비자들이 더욱더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습지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금은 물은 있지만 물은 순환을 하죠. 그리고 산림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계곡부에 있는 물이 있지만 그거는 수온이 안 맞아요. 일부 식물들이 다른 게 수온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습지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기반으로 해서 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것들 먹이로 하는 1차 소비자인 곤충, 2차 소비자인 동물, 3차 소비자인 그 상위 동물들까지 먹이 그물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서식지가 굉장히 안정이 돼야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 이 습지라고 하는 것은 서식지, 즉 생물종 다양성이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장소를 옮겨서 아까 제가 그 체어잡기, 쓸어잡기 했던 그 스위핑 장소인데, 우리 아까 이론 강의 중에 사마귀 알집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여기 사마귀 알집이 있어서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일로 와보시죠. 자,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노랗게 있는 애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마귀 알집입니다. 이게. 요 사마귀 알집이라 지금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얘네가.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서 집에다 놔두시면 큰일 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사마귀 알집이 이렇게 대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고요. 현재 이 안에서 지금 깨고 있고요. 이게 이제 동면이 들어가요, 이 상태로. 동면이 들어갔다가 이제는 내년 봄 되면 얘네가 깨어나는데, 그때 깨어나면 이제 여기서 한 1, 200마리씩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위협적인 존재죠. 예,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이거는 어느 습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도심에서도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천변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천변이라거나 아니면 뭐 집 앞 개울 하천 이런 데 가면은 요렇게 생긴 식물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식물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변에도 보면은 듬성듬성 있는데 얘 정식 명칭이 돌소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쟁이가 그 루맥스 속이라고 합니다. 루맥스 속인데 소리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거는 이제 뭐 확실히 봐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요건 돌소리쟁이라고 하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참소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소리쟁이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뭐 어떤 뭐 나쁘다 뭐 이런 거보다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돼 있는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그 지형이든지 척박한 환경에서도 엄청 잘 자라요, 얘가. 근데 얘가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초식동물들, 즉
소나 염소나 이런 애들 얘를 풀을 뜯어 먹으면 흔히 말하는 사람을 장트러블을 일으켜갖고서는 설사를 유발해요. 이게. 그래서 특히 호주라든가 유럽 국가에서는 방목을 하잖아요. 방목을 하는 그 나라에서는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고,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아까도 제가 강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올로지컬 컨트롤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방제. 그래서 이거를 먹는 곤충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는 지금 확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진행을 잠깐 했었는데, 나방 중에 배전형 나방이라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 애벌레가 여기다 놔두면 얘만 싹 다 갉아먹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호스트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친구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방목을 하거나 그런 거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풀을 뜯어다가 소에게 여물을 준다든가 그러면은 소가 장트러블을 일으켜서 설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걸로 이미 방목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배전형 나방의 유충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방제로 하는 연구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주 작은 나비가 막 날아다니고 있죠. 우리가 그 중에서도 아까 막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이제 부전나비 종류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 팔랑나비가 보시면은 더듬이가 이제 꺾여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줄나비, 하얀색 줄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 갖고 줄나비 종류고요. 나중에 큰 거는 제가 잡고서는 포획을 해서 실제 보여드린 다음에 놔주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이렇게 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곤충이 없는데, 곤충을 찾으실 때는 항상 나무나 식물을 보는데 식물의 뒷면을 보셔야 돼요. 전부 다 뒷면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면을 그냥 눈으로 보이는 위에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밑에 면을 봐야 돼요. 이렇게 밑에 면을. 그러면은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부 다 벌레 먹어갖고 시큰들, 다 벌레 먹은 것들이에요. 어떤 곤충인가가 나타나갖고 얘를 전부 다 갉아먹고 그런 시큰들의 흔적이고요. 자, 처음으로 잠자리 성충 2마리를 포획을 했고요. 잠자리 성충 2마리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획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냐, 간단합니다. 호충망을 그냥 들고 계시면요, 얘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요. 밖으로 잘 안 빠집니다. 그럼 밑으로 내셔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색의 잠자리죠. 지금 보시면 빨간색의 잠자리. 이거 정확하게는 우리가 뭐 고추 잠자리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키를 갖고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잠자리 종류는 아시겠지만은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거를 잡았을 때 내가 이게 완벽하게 뭔지 확실하게 안다 그럴 때 정확하게 이건 뭡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지금 두 가지가 헷갈려서 이게 정확하게 뭡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고추종 잠자리나 아니면 여름종 잠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류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약간 도감을 보고 하면서 찾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고추종 잠자리나 아니면 여름종 잠자리나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쪽 습지에 엄청 많아요. 이 종이. 지금 아까부터 제가 이렇게 스캐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밀잠자리나 된장잠자리보다 지금 이 종이 엄청나게 우점종을 하고 있어서, 아까 우리가 잠자리 유충 봤잖아요. 걔가 깨면 이걸 확률도 커요. 왜냐면 아무래도 성충 자체의 밀도가 이게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유출을 해보는 거죠. 예, 여기에 이 종이 좀 많다 지금. 예, 왜냐면 그 모든 잠자리가 여기 다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이 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종이 좀 많아 보인다. 아까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게 꽤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네, 또 달라지죠. 지금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이거예요. 칡이 넝풀식물이죠. 덩굴식물인데 이 칡을 제거하지를 못해갖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 왜 위험하냐면 아시다시피 칡이 이거를 전부 다 감싸버리면은 하층부에 흔히 말하는 광합성이 안 됩니다. 햇빛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칡 밑에 있는 다른 식물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칡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 칡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네발나비가 애벌레 시기 때 이게 전부 환삼덩굴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다. 네발나비가 다 이거를 먹이식물로 하죠. 전부 다.